네, 신종 코로나 특집으로 토요 랭킹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손장욱 고려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시각 추가 확진 환자 현황을 좀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보니까 오늘 아침에 12번째 확진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까지는 4번 확진밖에 없었어요. 네. 19일에 30대 중국인 여성이 첫 번째 확진자고 그다음에 50대 내국인 남성들이 4번까지였는데 그제부터 이제 5번, 6번 확진자가 나왔고 7번 확진자가 어제 오전에 발표됐지만 그제 밤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4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3차 감염까지 등장을 했고요. 11번째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오늘 오전에 일본에서 들어온 중국인 남성이 네. 40대 남성인데 이 관광여행 가이드라고 하죠. 일본에서 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12번째 확진자가 되면서 사실은 이틀 사이에 확진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12번째 확진자, 일본에서 2차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우려됐던 일인 거죠, 사실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본 내에서도 환자 발생이 있는 거고 아마 12번째 환자는 밀접 접촉자로 아마 일본에서 분류돼가지고 일본에서 검사를 시행해서 양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국내에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10일 동안 그 사실을 모르고 돌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국내에서. 통보된 시기가 예. 아마 좀 늦게 통보됐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자세한 사항은 아마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을 참조해야 네, 될 것 오후 같고요. 2시에 하기로 예. 예정돼 있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확진자도 받았는데, 근데 국내에서 입국한 건 지난 19일, 한 10일 정도 지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예, 아마 일본에서 밀접 접촉자로 확인돼서 예. 아마 검사를 했고 그 결과가 늦게 통보가 됐는지 그 상황은 좀 더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가 WHO가 말한 비상사태, 그러니까 국가 간의 공조 등이 필요한 거죠. 밀접 예. 접촉자들이 검사한 상황들이 국가 간에 공유가 돼야 되는 네. 상황들, 개인적으로만 통보가 되는 게 아니라 국가 간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서로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마 구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WHO의 좀 뒤늦은 비상 상황, 이 선포가 이번 이 부분에 12번째 확진자에 구멍이 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WHO가 조금 늦은 제 생각의 견해로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발생하는 거나 외국에서 발생 상황을 고려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긴 했지만 아직 교역이나 이동에 대해서는 제한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로서 이제 앞으로 전파는 조금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확진자들이 어떤 상태일지 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지금 이제 대부분 국내에 있는 환자들은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걸로 되어 있고요. 중국 외에 외국에서 사망 사례는 아직까지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환자들은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아마 그러니까 에이즈 치료제 중에 한 종류죠. 예. 그 약들을 투여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 같고 뭐 최근에 나온 NEJM의 논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항바이러스제를 한번 투여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아마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식약처에서 그런 것들을 빨리 허가를 해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시험 전에 임상 시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특별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치료제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저 잠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사실 일본 확진자, 중국인 예. 여성이죠, 30대 여성이 예. 아직까지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양호하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 예. 이렇게 이제 검역 당국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 정말 양호하면 빨리 지금쯤은 퇴원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질환에 대해서 상황은 굉장히 틀립니다. 예. 아직 상태는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아직 뭐 산소 공급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폐렴기가 아직 안 좋아진 상태,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조금 다양한데 저희들이 이제 임상에서 환자를 볼 때 굉장히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편하고
뭐 전반적인 상태는 다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뭐 흉부 방사선 사진에 폐렴 소견이 남아있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퇴원을 연기시킬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어제 또 비행기를 타고 온 교민 18명이 증상이 있어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또 오늘 아침에 2차 교민들이 귀국을 했는데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330여 명 중에 7명이 발열 증상이 나타나서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이송이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엔, 손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뭐 교민들도 제가 알기로는 중국 현지에서도 발열 검사나 증상 여부를 검토를 받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시다가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한에서 국내 김포까지 오는데 불과 3시간이에요. 예. 이렇게도 비행기 내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나요? 이 질환이 지금 그러니까 처음 나타난 질환이고 이거에 대한 임상 양상이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상이 시작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우리 교민들이 오는 과정 중에서 초기에 어떤 경미한 증상이라도 있었던지 네. 그것들에 대한 문진, 그 다음에 타고 오는 동안에 어떤 다른 증상이 발현된 시간적인 것들을 종합을 하면은 이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이해가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보니까는 일각에서는 한간에 비행기를 타니까 긴장도 또 풀리고 하면서 갑자기 좀 열이 오르고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신종 코로나하고는 상관은 없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라는 건 보통 이제 열이라는 체온이 올라가는 거고요. 열감이라는 건 내가 느꼈을 때 열이 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열감은 느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온 상승이 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2차 전세기를 타고 우한 교민들이 입국을 했는데요. 진천 아산으로 이동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매우 심했잖아요. 그렇지만 조금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또 교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대정식 차원에서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에 닥쳐 있는 상황은 요새 흔한 말로 난감하네입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우한 교민들이 입국을 반대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안정된 마음으로 이렇게 빨리 치유를 하고 나가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사회에서 엄청난 이제 고민들이 많았던 걸로 알려지는데요.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교민들을 받아들였지만 사실 지역 선정 과정에서도 말이 참 많았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그 해관보 차관도 막 혼쭐이 나는 그런 그렇죠. 것도 보였고요. 네. 우리가 사실 이런 전염병을 뭐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스, 메르스 뭐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면 국가적 질환이 생겼을 때, 그러면 일본 분들을 어디다가 예를 들어 수용할 것인가 문제는 사실 정부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한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700여 명 정도가 이제 오신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천안 쪽에 이제 연수원이 이제 거론이 됐어요. 그렇죠. 천안이요? 예, 네. 천안. 근데 그자들한테 이제 그게 공개가 됐고, 천안 쪽으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이게 그 과정에서 다시 이제 아산과 진천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천안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아산 천안을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소식을 접하신 아산 진천 주민들께서는 아니 우리는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고 아무런 우리가 상의도 없었는데 갑자기 우리 마을에 온다고 하면 사실 반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보면 또 뭐 학교도 있고 또 어린이들 그렇죠. 유치원도 예. 있고 하기 때문에 혁신도시도 바로 그렇죠. 또 있더라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진천 아산 쪽에 온다 그러면 거기에 뭐 일단 온천이라든지 이런 데가 사실은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생기면 예.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연수원들의 규모나 수용이나 이런 것들 대비를 해서 나름대로 어떤 매뉴얼이 맞춰지고 그럼 그것에 따라서 그 주민들과 한테도 통보를 해서 뭔가 상의를 하는 이런 시스템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들한테는 일방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사실 주민분들이 반대하고 싶어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도 이야기하시지만 지금 다들 그냥 다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네. 뭐 자기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정부가 이런 것을 사전에 할 때 좀 더 상의하고 더 적극적인 설득 자세를 보인다라면 이게 해결됐을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참 지난번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뼈아프게 경험을 했는데 네. 왜 그동안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네, 사실 뭐 정부의 서투른 대응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이 오해를 받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지금 우한 교민들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그만큼 우리 이 시민들, 지역 주민들도 그만큼 성숙해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감염자, 확진자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송 교수님. 사실 어제 하루 5명이 이제 추가 확진자가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확진자와 만났던 사람을 통해서 사람 간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6번째, 그리고 10번째, 11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거 사람 간 감염은 확실한 거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일단 사람 간 감염은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중국 분 한 분이 이제 회사에서 강연을 하다가 같이 만난 독일 사람들 지금 5명이 걸린 상태거든요. 예. 한 명에 의해서 5명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가 아니라 왜 독일 상황을 보면 우리가 좀 파악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게 아직 다 잠복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얼마까지 더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고비가 될지, 언제쯤 좀 이렇게 확산세가 줄어들지 지금으로서는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알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중국 자체에서 줄어드는 기세가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중국에서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중국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후안시에 대해서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확산 추세가 줄어들이라고 보는데 잠복기 자체가 2주라는 잠복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좀 길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지금 3번 확진자에 대해서 뭐 국민들의 여론이 좀 딱히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굉장히 활동 영역도 많이 넓었고 그런 부분에서 또 이건 뭐 역학당국, 보고당국에서 얘기한 건데 진술을 바꾸면서 이 증상이 발현된 시간도 한 7시간 정도 앞당겨지면서 그러면서 또 뒤늦게 6번째 확진자가 나온 거고 그렇죠. 이게 식사를 같이 했다면서요? 이 네. 6번째 확진자. 지금 이제 이 3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계시다가 국내에 들어왔어요. 그 지난 22일 날 강남에 있는 한일관에서 지인 2분과 뭐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2분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게 한 테이블이 이제 그 CCTV로 보니까요. 한 90cm 정도 등 테이블이 됐고 또 옆에 식구 한 명, 앞에 한 명 이렇게 해서 이제 식사를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본인은 조금의 위혈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후쯤에 해열제를 먹고 일단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hotel로 왔는데 본인이 이제 좀 이 증상이 심해서 그다음 이제 보건소에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당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봤냐 하면 이분이 이제 이 어떤 증상이 발현됐던 시간을 호텔에 왔을 때부터로 이제 카운트를 한 거예요. 저녁을 먹고 난 이후인 먹고 거죠, 난 친구들과. 이후에 이제 완고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 지금 식사를 같이 한 분들 같은 경우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접촉자로 분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이제 조치는 하지 않은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역학조사를 통해서 원래 우리가 발현하면 WHO 규정 같은 경우 보면 보통 하루 전까지로 확대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발현을 그 이후부터 해보니까 네.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사실은 오후 때부터 이미 증상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해열제를 먹어서 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인데 실제는 증상이 그때 많았던 네. 것이죠. 네.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한 분이 이 감염이 됐고 이게 또 22일 날이 그다음 바로 또 이 설 연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같이 식사를 했던 6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또 식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함께 또 3일 정도 생활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부인과 아들이 이제 같이 감염이 됐고 지금 이제 그 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어린이집에 교사로 하시는 예, 분. 평택 어린이집이었죠. 네. 다행히 태안- 음성 태안입니다. 판정으로 나오긴 네,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음성으로 나왔고 예. 3위도 이제 음성으로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3차 감염이라는 데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3차 감염은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뭐 4차 감염까지 나타나긴 네. 했었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가 돼버리면 무한으로 확대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12번 환자 같은 경우도 일본 환자분이 2차 감염자인지 1차 감염자 아직 몰라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분도 3차 감염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3차 감염이 좀 본격화되고 만약에 이게 어떤 면에서 방역이 뚫린다면 4차 감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보와 또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 시간대도 좀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저희가 아까 사파로 그 식사 장면을 한번 재현을 했었는데요. 그 보시면 사실 동석했던 분 중에 손 교수님 만두 전골을 뭐 나눠 먹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동석했던 분 중에 다른 분은 음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거는 뭐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예, 아직은 이게 다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네.
바이러스가 갖고 갔다가 이제 노출이 됐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예. 일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전파력이 강한 것인지, 나랑 노출이 됐을 때, 그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을 때 그게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감염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항상 있습니다. 모든 질환에서, 바이러스성 질환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한 분은 걸리시고 한 분은 안 걸렸다는 게 네. 이게 뭐 다른 질환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질환 상태고요. 저렇게 만약에 2명이 다 걸렸다. 그러면 좀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가 그러니까 있죠. 지금 교수님 말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전파력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딴 질환에 비해서는 지금은 높은 상태는 확실합니다. 네. 높은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지금 발생 속도를 봐서는 굉장히 높은데 네. 이제 저희들이 환자랑 노출했다고 다 걸리는 건 아니라는 게 하나의 간접적으로 시사할 수 있는 소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염된 사람의 건강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저는 오늘 뭐 동아일보 기사에선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사실 그 감염자 6번째 이 환자 같은 경우에 그 3번째 환자가 만두를 이렇게 집어줬다. 그러니까 3번째 환자가 사용하던 젓가락으로 만두를 집어줬고 그걸 받아서 먹었다. 라고 하면 이건 직접적인 이제 뭐 사실 비말로 전파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전파됐을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은 있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비말 전파니까 비말이 그러니까 환자로부터 타인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전해지는 루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침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비말들이 손을 거쳐가지고 다시 입으로 간다든지. 근데 이거는 뭐 음식 젓가락 같은 경우면은 비말이 다이렉트하게 묻어가지고 그걸 다시 공유했을 때, 음식을 공유했을 때는 가능성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죠. 훨씬. 네. 그렇다면 뭐 같은 의미에서 전 또 한 가지 좀 의문인 게 지금 3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 이거 노모하고 같이 이제 그 하룻밤 보내기도 하고 그 자택에 돌아가서 명절을 새기위해서 보냈는데 이 어머니가 80대예요. 예. 근데 음성이란 말이죠. 예.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요? 노약자들 같은 경우 사실 면역력이 좀 낮거나 그런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예. 훨씬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안 걸리신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뭐 대충 나오는 것들이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뭐 지금 한 반 정도가 기저질환이 있는 걸로 이제 중국에서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있는데 그분들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역으로 보면은. 그럼 안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걸리는 게 아니고 기저질환이 있다고 다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걸릴 확률만 높은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3번 환자로 이렇게 어떻게 2차, 3차 감염된 인원이 그러니까 6번째 환자 그리고 10번째, 11번째 환자인데 3명이거든요. 네. 최영일 평론가. 맞습니다. 이러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메르스 때도 슈퍼 확진자, 전파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이번 그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는 3번 확진자가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슈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식어기 때문에 네. 몇 명을 감염시켜야 슈퍼냐 이건 뭐 단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11번째 확진자까지 나왔는데 3번 확진자가 매개가 된 경우가 6번 그리고 10번, 11번 지금 3명의 추가 감염자가 그것도 2차 감염자와 4차 감염, 3차 감염의 형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 3번 환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동선이 길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접촉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접촉자는 지금 90여 명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 4번 확진자가 접촉자가 172명이에요. 근데 이분은 평택 자택에서 거의 움직이질 않았는데 왜 접촉자가 많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했기 때문에 공항 버스를 탔기 때문에 같이 타고 온 비행기의 탑승객들, 공항 버스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에서 접촉자는 수가 많지만 밀접 접촉은 많지 않아요. 혹시 주변에 있었던 네. 소수 외에는. 근데 3번 감염자는 밀접 접촉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한 동창 친구들 2명도 사실은 밀접인데 일반으로 분류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성형외과 방문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한강 공원도 방문을 했죠. 편의점도 들렸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역삼동에 있는 호텔 이용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면에서는 접촉자가 좀 많고
밀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사전에 통제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어제 이 한국 대한의사협회의 전문가분에게 들었는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동선을 다 공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확진자가 나오면 예. 그 사람이 확진 하루 전, 하루 후까지 다녔던 동선에 어느 카페테리아를 갔고 뭐 어느 이 공공장소를 갔고 네. 어느 위치에 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민들이 스스로 자가보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 시간에 시공간에 있었습니다. 있었던 나 그때 경각심을 극장에 느낄 수 있었는데 있도록요. 7번 환자 지금 극장에 갔지 않습니까? 네. 극장 폐쇄되지 않습니까? 그럼 몇 시부터 시간대에 남산의 부장대를 관람했다. 그럼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다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자가보고를 하고 그럼 역학조사관들이 우리는 CCTV 분석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데 이분들은 회피하거나 이 자가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을 주로 추적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빨리 저는 동선과 시간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송 교수님, 여기서 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슈퍼 전파자, 그러니까 3번 환자의 경우, 다른 확진자들에 비해서 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면, 이 3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 이 감염된 바이러스가 굉장히 또 특이하거나, 원래 좀 강하거나, 이게 변이가 일어나거나 변종된 바이러스가 감염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다른 확진자들은 아직까지 2차, 3차 감염시킨 사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이제 슈퍼 전파자라고 저희가 얘기할 때는 한 명이 여러 명을 전파시킨 경우는 슈퍼 전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근데 한 명이 한 명을 감염시켰고 그 한 명이 따로 체인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특징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지는 특성인 거 그러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바이러스 전파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슈퍼 전파자라고 만약에 슈퍼 전파자였다 그러면은 벌써 6번 외에 여러 사람들이 나왔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이랑 노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이제 보통 슈퍼 전파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메르스 사태 때 삼성 서울병원에 있었던 그렇죠. 그 환자가 이제 슈퍼 전파자였죠. 그렇죠. 그때 응급실에서 그럼 거의 수십 명이 이제 그 기침을 거의 뭐 하루 종일 하고 예. 그걸 통해서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완전히 다 옮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돼야지만 우리가 슈퍼 전파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아직 단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확 방사선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슈퍼 전파를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현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이번에 초기에 이제 검역 당국이 한 이틀 동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구나. 메르스 사태하고는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이틀 만에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사태가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우한 폐렴 사태가 이제 작년 말부터 보고가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 춘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이동이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보니까 우한시 당서기가 본인이 정말 잘못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한 게 그런 이동 자체를 좀 더 조기에 막았더라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뒤늦은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만 지금 설날 연휴가 끼어버렸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사실 일부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경고성 메시지가 좀 나왔고 올 초부터 조금씩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일부의 그 AI 업체 같은 경우는 작년 이미 12월 31일 날 이런 바이러스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를 이제 AI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국에서 이런 부분에 좀 우리가 좀 메르스 사태, 사스 사태를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네. 이게 지금 우한이라고 하는 중국은 바로 우리 옆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먼다는 모르겠지만 중동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좀 그때 중동에서 오신 분들만 이제 차단하면 됐지만 네. 예. 사실 중국은요 지금 하루에도 수만 명이 우리 왔다 갔다 하고 거의 국경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똑같은 상황에서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우리가 뭐 온 도시와 지금 모든 비행선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같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같이 그냥 이렇게 뒤늦게 대응을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과 똑같은 차원에서 저는 대응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각 광화문 광장으로 한번 저희가 화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집회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뭐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가 열리면서 많은 인파들이 이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 지금 사실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도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 지금 현장 기자를 통해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지난주나 지금 과거보다는 집회 참가자가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집회가 열리는 것도 아무래도 좀 불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지금 예. 위에 연단에 계신 분들 중에서 마스크를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시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기 지금 이제 보수 진영의 네. 집회로 알고 있는데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많이 참여하는 집회. 저도 이 방송 오면서 유심히 집회 현장을 좀 봤어요. 왜냐하면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왜냐하면 이 사태가 지금 확산되는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모이는 지금 거의 보면 몰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거의 안 계시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 네. 집회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촘촘하게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전파될 수가 있고 또 연세가 많은 분들도 계신데 물론 이제 마스크 한 분들 꽤 많이 보였습니다. 예전과 달리 네. 지금 현장 화면에도 나오고 보시면 있네요. 네, 마스크 한 분들 꽤 많이 되시는데 문제는 집회를 주도하고 계신 분들이 앞에서 말을 하시잖아요. 말을 하신 바로 앞에 있는 연단에 계신 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앞쪽에 있는 분들이 비말을 예를 들어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게 지금 말을 하는 화자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본적인 비말을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좀 집회 주도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집회 주최 측은 아무래도 우선은 예정된 집회는 오늘 진행하기로 했지만 다음 주는 이 상황을 좀 보고 집회를 개최할지 개최하지 않을지를 좀 파악할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송 교수님, 사실 이렇게 가장 불안한 게 앞서서 저희 이제 대형 마트도 그렇고 영화관도 그렇고 예. 이제는 뭐 2차, 3차 간염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확진자와 같이 갔던 분들, 일반 시민들, 중국 여행령이 없는 분들까지 감염될 우려가 큰 거잖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저는 집회에서도 사실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게 맞는 거죠. 거기에 이제 환자가 있느냐가 문제죠. 예. 그러니까 환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환자들이 대부분이 지금 3번 환자한테 된 6번 환자, 6번 환자부터 나온 환자들은 다 밀접 접촉자로 관리되고 있었던 환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방역 체계 내에 있었고 네. 대부분은 중국의 여행력이, 후한의 여행력이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최근 나온 12번 환자는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역학적인 인과관계 내에서 지금 조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집회에서는 사실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네. 근데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하셨듯이 자가보고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 격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에서 네. 들어오는 모든 환자가 다 입원을 할 수는 어느 수용소에서 진짜 격리시킬 수는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자가 격리를 하고 증상이 나타나면은 항상 그것들을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들. 네. 근데 그걸 또 사회적으로 용인을 해줘야 되는데 직장에서 나 다른 그리고 또 이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생기잖아요. 자가격리가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서포트해 줄 것이냐. 자가격리를 최대한 강조해야만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정부가 중국 체류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사실 왜 우리 중국으로 입국하는 네, 공항 네. 폐쇄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젠가요? 오늘 오전인가? 북한은 폐쇄를 했는데 네.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맞습니다. 지금 중국의 인접 국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다 이 국경을 폐쇄했어요. 러시아가 그렇게 했고, 그리고 북한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차단을 하기 시작했고, 일본이 지금 우리 정부가 내부 검토 중인 저 조치를 이미- 시행하기 시작을 했죠. 네, 이미 했죠. 예, 왜냐하면 후베이성에서 오는. 지금 일본이 많이 늘었습니다. 일본의 감염자가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례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확진자가 15명입니다. 지금 네. 미국도 미국도 시애틀에서 마찬가지고요. 네, 네. 첫 발생한 이후에 지금 미국도 7명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전세기 조치를 우리보다 며칠 먼저 했는데 지금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한시적으로 입국 금지시키는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도 지금 며칠 늦게 그걸 따라가는 추세예요. 저는 저게 오늘 내일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손 선생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현재는 차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극장 폐쇄하죠. 평택의 이 병원, 약국, 확진자가 방문했던 곳 지금 다 줄줄이 폐쇄되고 있는 상황은 최대한 접촉을 차단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한을 다녀온 내국인 1,100여 명 중에 해외로 나간 분들이 계시고 네. 1,085명이 관리 대상인데
이 중에 30% 정도는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심평원 전화를 안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고, 그럼 중국에서 들어온 관광객이 700여 명이 지금 국내에 체류 중인데 이들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그래서 아까 광장은 안전한가 이 부분에서 좀 명동이나 광화문은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이잖아요. 예, 예. 연세점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유증상자가 우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내국인이나 혹은 중국 관광객 중에 있을 가능성, 이 정도가 최대한 확장해서의 관리 범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추가적인 이 중국인 관광객은 일시적으로 막는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평론가님, 지금 사실 나온 얘기 중에 오늘 아침에 이 대형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상위에 오른 게 바로 미국 독감이에요. 미국 독감입니다. 미국 독감이 굉장히 사망자가 8,000명이 넘었다고. 이게 그러던데. 미국의 기사가 번역돼서 들어온 건데 네. 지금 미국에 유행하고 있는 독감, 해마다 독감은 유행하죠. 네. 우리도 뭐 지금 A형 독감 문제가 있고 저 백신 맞았냐 안 맞았냐 그래서 이제 독감 심각한데 독감하고 지금 또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을 헷갈릴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예, 예. 미국 독감이 미국 내에서 1,500만 명이 감염됐다고 하고요. 감기는 다 앓고 지나가는데 이 중에 8,2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이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나름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독감이 더 네. 무섭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네. 사실은 여기 우리 전문가 선생님 계시지만 예. 네. 이번 바이러스도 독감의 일종 아닌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죠. 사실 미국 독감이 이렇게 불안하다면 여기 뭐 신종 코로나보다도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사망자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신종 저 중국의 사망자보다? 그러니까 일단 뭐 계산은 해봐야 되겠지만 예. 지금 뭐 잠복기 전고 아직 회복 단계에 있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못하지만 한 2.2% 정도 됩니다.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네. 그리고 보통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한 40만 명이 매년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올해 사망자가 조금 높이 나타났다는 건데 네. 그럼 결국은 이제 백신이 얼마만큼 독감에서 예측을 했었느냐. 백신 그런 접종력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예. 물론 이제 미국 입장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신종 코로나까지 들어오면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아마 조기에 차단한 것 같습니다. 네.